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로 손자를 잃은 한 할머니의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차량 급발진 사고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주 대전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도 이런 급발진이 의심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의심 사고가 실제 급발진으로 인정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었고 입증 책임 역시 여전히 운전자들의 몫입니다. 김철진 기자입니다. 차량 한 대가 시속 30km 제한 속도에 맞춰 천천히 움직입니다. 그러던 중 운전자의 외마디와 함께 차량 속도가 갑자기 빨라집니다. 300m를 질주한 차량은 결국 도로 옆 보은난간과 나무를 차례로 들이받은 뒤 처참히 부서지고 나서야 멈춰섰습니다. 지난 20일 대전 유성구 도룡동의 한 도로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입니다. 스쿨존 내에서 정속 주행을 하던 차량은 갑작스레 이상 증세를 보이며 이곳 회전교차로를 지나 12초간의 질주를 시작했습니다. 주변에는 차량과 행인이 있었지만 다행히 추가 피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운전자 72살 A씨는 손목 등에 골절상을 입었고 차량 외에도 수천만 원의 시설물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A씨는 10년 동안 매일 다니던 익숙한 길이었다며 조작을 헷갈릴 일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 뒷길은 우리가 항상 다니지만 속도를 내는 길도 아니고 또 학교도 있고 또 거기 기숙사도 있고 로타리가 또 얼마 전에 또 생겨서 거기는 속도를 낼 만한 그런 곳이 아니기 때문에 급발진 의심 사고 이후 피해 가족들에게 남은 건 입증 책임뿐입니다. 최근 13년간 교통안전공단에 접수된 급발진 의심 사고는 모두 766건이지만 급발진으로 인정된 건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소비자들이 차량의 결함을 입증해야 되는데 그걸 입증해 줄 만한 공공기관이나 민간기관이 부족한 게 사실이거든요. 국회에선 급발진 의심 사고 시 입증 책임을 제조사에 묻는 법안이 논의 중인데 아직 시작 단계에 불과합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건설 현장을 돌며 자신의 노조원과 기계를 사용하라고 협박을 일삼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간부 27명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충남 서부내륙 고속도로 건설 현장 5곳을 돌며 비노조원들의 건설 기계를 사용하면 공사를 중지시키겠다고 협박해 계약을 해지시키고 자신들의 소속 노조원 채용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또 두 노조 간부들 사이에 폭행 사건이 벌어지자 건설회사 책임이라고 떠넘기며 건설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3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세종시의회가 오늘 회의를 열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규탄과 철회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시의회는 원전 오염수 방류는 대한민국을 비롯한 태평양 인접국들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충남도의회도 오염수 방류 저지 결의안 채택을 시도했지만 운영위원회 전체 8명 가운데 5명인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반대하면서 본회의 채택이 무산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의당 충남도당은 지난 2021년 국민의힘 도의원들이 같은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키고도 이번엔 반대했다며 국민의힘은 일본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언행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요즘 농촌에선 외국인 근로자 확보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그마저도 일당을 20만 원 가까이 줘도 일손 구하기가 쉽지 않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농협을 중심으로 대학생들과 공무원, 직장인들이 농촌 봉사활동에 나서 인력난 해소에 큰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강지런 기자입니다. 비닐하우스에서 대학생들이 마늘의 흙을 털어내며 하나하나 선별하고 있습니다. 처음 해봐 익숙하지 않은 일. 하지만 농촌의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상품이 될 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걸 분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사람 손이 하나하나 들어가는 작업이라는 걸 알게 돼서 농촌 일이 얼마나 힘든지 알게 됐어요. 다른 곳에서는 학생들이 수확한 감자들을 크기별로 각각 상자에 담는 작업을 합니다. 한양대 학생 150여 명이 서산 팔복면에서 3박 4일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감자와 마늘을 직접 캐기도 하고 또 선별하는 과정을 통해서 식탁에 오른 농산물에는 농민들의 피와 땀이 어려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어르신들이 일손이 부족해서 이제 농산물이 수확기가 됐는데도 수확하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가 작지만 큰 힘이 되돌릴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너무 뿌듯했습니다. 일손을 구하지 못해 답답했던 농가의 지난 4일은 가뭄 속 단비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이제 외국인 근로자만 쓰다가 이제 학생하고 농협하고 시청 직원분들하고 해서 도와주셔가지고 우리 농민들은 한 며칠이나 막 큰 도움이 됐다고 봅니다. 요즘 외국인 근로자 하루 일당은 15에서 16만 원. 마늘 캐기 같은 야외 힘든 일은 남성 18만 원까지 폭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손 구하기는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충남에는 올해 단기 근로가 가능한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4,300여 명이 배정됐지만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합니다. 여기에 이 나인 비자, 즉 고용 허가제를 통한 외국인 근로자는 매년 제조업에 집중되고 농촌은 10% 남짓만 할당돼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우리 농업 분야에 더 많이 배정을 받아서 기간도 연장되고 인력도 많이 충원이 돼서 이 어려움 속에서 조금 단비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협충남본부는 우선 공무원과 직장인, 대학생 봉사활동을 연결해 고질화된 농촌 인력난을 다소나마 해소시킨다는 계획입니다. TJB 강진원입니다. 대전 산내 학살 사건의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제24차 합동위령제가 대전 동구 낭월동 골룡골에서 열렸습니다. 산내 학살 사건은 한국전쟁 당시 최대 7,000명가량이 희생된 것으로 알려진 국내 최대 민간인 학살 사건으로 유족회 측은 진실규명 신청 사건이 언제 마무리될지 어떻게 처리될지 가늠하기 어렵다며 명예회복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12월 임명된 김광동 제2기 진실화해위원장은 이번 위령제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오전 8시 1분쯤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의 한 오피스텔 지하 2층 주차장에 있던 승용차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폭발한 승용차 한 대가 전소됐고 주변 차량 2대에 그을음 피해가 났으며 차 안에 있던 27살 A씨가 양손과 등, 얼굴에 1,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차량 안에 있던 부탄가스가 폭발해 화재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 이건희 회장이 수집해 개인 수집품으로는 최고 수준으로 평가를 받는 이른바 이건희 컬렉션이 충청권에서 처음으로 대전시립미술관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전시가 시작되기도 전에 9월까지 사전 예약이 모두 마감됐는데 관람객이 6만여 명에 달할 것으로 집계되는 등 높은 관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묵담체의 부드러움과 필체의 강약이 느껴지는 온보 김기창의 밤새. 눈앞에서 부엉이 2마리가 날아드는 듯한 생동감과 여유로운 여백은 현대 한국화의 전형적인 특징을 잘 담고 있습니다. 국내 미술계 홍보대사 역할을 톡톡히 하는 BTS RM도 작품을 소장하고 있다고 알려진 한국근대미술의 거장, 조각가 권진규의 마두. 국립현대미술관이 소장한 고 이건희 삼성회장의 기증품 50점과 대전시립미술관이 자체 기획한 신화가 된 화가들 20점 등 한국 근현대미술을 대표하는 작품 70점이 드디어 베일을 벗었습니다. 첫날 오전부터 전시 보러 오게 돼서 너무 좋고요. 실제로 제가 미술 전공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도판에서 보던 작품들을 실제로 만나니까 더 반갑고 새로운 것 같습니다. 한국미술 모더니즘 시대를 연 김환기와 이중섭, 박소곤과 유영구, 장욱진의 수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시 관람을 통해서만 공개되는 김환기 작품 중 300호 크기의 대작과 함께 개와 아이들 등 이장우 대전시장이 직접 제주도 이중섭 미술관에서 대여해온 작품들도 선보입니다. 격변기에 시대가 변하고 한국화의 전통도 변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근대성을 표현했던 작가들의 작품을 한번 눈여겨보시고요. 한국의 추상미술이 어떻게 전개가 되었는지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건희 컬렉션은 올해 울산과 대구에 이어 대전과 청주, 경기와 전남까지 6개 지역을 순회하고 내년에는 미국 워싱턴과 시카고 등 9개 전시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9월 10일까지 열리는 이번 대전 전시는 사전 예약으로 진행되며 현재 모두 매진된 상태입니다.
다만 취소표가 발생하거나 예약 시간 20분이 지나도 방문하지 않는 관람객의 경우 미술관에서 취소 처리를 하게 되면 현장 입장이 가능합니다. TJB 조혜원입니다. 충청권 4개 시도의 초광역 협력 추진기구인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을 앞두고 합동추진단이 주민설명회와 주민참여단 위촉식을 열고 공감대 형성에 나섰습니다. 대전, 세종, 충남북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는 충청권 특별지자체는 내년 상반기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공동사업을 발굴하고 공동사무를 맡아 처리하게 됩니다. 주민설명회는 오늘 대전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열렸고 내일은 세종시 지방자치회관에서 이어지며 충남은 7월 이후 개최될 예정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충남에서 학생 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이 있는 것과 관련해 충남도의회 의장에게 학생 인권조례를 존치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했습니다. 인권위는 제9차 전원위원회를 열어 재석위원 9명 가운데 6명의 찬성으로 이같이 결정하면서 학생 인권조례 폐지는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에 반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충남에서는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학생 인권조례 폐지 청구가 추진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출범한 민선 8기 대전시정이 출범 1년을 맞았습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왕성한 추진력과 속도감 있는 정책 결정으로 짧은 기간 동안 인류 경제도시 대전에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 참여 예산 삭감 등 시민사회와 소통이 부족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노동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지난해 취임식에서 대전을 미국 시애틀과 같은 글로벌 산업도시로 만들겠다며 인류 경제도시 대전을 선포했습니다. 일하는 대전시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책임은 제가 시장이 지겠습니다. 공직자는 시민을 위해 소신껏 최선을 다해 일해 주십시오. 국회의원 시절부터 인정받은 왕성한 추진력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530만 제곱미터 규모의 반도체 국가산단 유치를 비롯해 세계적인 제약사 머크의 대전 투자를 이끌어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중앙 정치권과 교감을 통해 방위사업청 조기 이전을 확정짓고 대전을 포함한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도 공식화시켰습니다. 행정 분야에선 일하는 공직문화 기조를 내세우며 속도감을 강조했습니다. 15년 넘게 혼선을 빚은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을 완전 무가선 방식으로 변경한 데 이어 수십 년간 표류해온 보문산 관광개발도 타워와 케이블카, 워터파크 등이 결합된 민자유치 방식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결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류 경제도시 대전을 향해 대담하고 담대하고 원대하게 그리고 거침없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리면서 하지만 대규모 개발 사업에 따른 재원 마련 부담 우려와 주민 참여 예산 100억 원 삭감 등 시민사회 의견 수렴과 소통 노력이 부족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시민들의 목소리나 시민단체들의 목소리를 본인의 반대를 위한 반대로서만 받아들이시다 보니까 좀 거버넌스 영역 전반이 후퇴한 것이 큰 문제라 봅니다. 남다른 추진력과 속도감 있는 행정을 바탕으로 인류 경제도시 대전에 발판을 마련한 이장우표 대전시정이 남은 3년간 공약 사업들과 관련한 구체적인 성과물을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TJB 노동현입니다. 일부 토지주의 행정소송과 민원 등으로 지연됐던 대전 도안 2-5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이는 보상협의가 되지 않은 필지에 대한 토지 수용 재결 심의안이 대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의결됐기 때문으로 토지 보상 작업이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도안 2-5지구는 유성구 용계동 일대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 공원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2020년 도시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으며 아파트 1,500여 가구를 공급하게 됩니다. 시민공영자전거 타슈 운영 위탁 업무가 대전시설관리공단에서 대전교통공사로 이관되면서 시스템 이관 작업이 이루어지는 오는 30일 오후 10시부터 다음 달 2일 오전 4시까지 타슈 이용이 일시 정지됩니다. 대전시는 시민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거리 현수막 게시와 타슈 앱을 통해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시내버스와 지하철 등의 안내 화면을 송출할 예정입니다.